올라! 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이밍 랩탑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비용을 따로 받진 않았지만 제품을 지원을 받고 진행한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 채널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삼성의 오디세이 NT850XCJ-Y78A 모델입니다. 자, 우선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고요. 안쪽에 랩탑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상자에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어댑터에는 오디세이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조명이 들어올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댑터는 185W 출력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랩탑입니다. 자, 그럼 이 랩탑의 외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외형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은 뭔가 물결 문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중앙에는 이 오디세이 엠블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뭔가 이 기름을 누가 부었는지 기름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삼성 측의 이야기로는 이 다마스커스 금속의 물결 무늬를 살린 거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1920에 1080 해상도를 가지는 이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이 주사율은 144Hz 그리고 G싱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빛 반사를 줄여주는 안티글레어가 적용이 되었고요. CPU는 인텔의 10세대 i7 10750H가 탑재되었고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2.6GHz,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자, 메모리는 DDR4 8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256GB 용량의 NVMe M.2 SSD, GPU는 엔비디아 RTX 2060 그리고 기가비트 랜을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0 거기에 와이파이 6도 지원을 합니다. 자, OS는 윈도우 10 홈이 기본으로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램 포트 그리고 HDMI 2.0 포트, USB 3.0 포트와 C타입 USB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오디오 콤보 단자와 두 개의 USB 3.0 포트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품은 꽤 잘 빠졌습니다. 디자인은 이뻐요. 특히나 이 대부분의 랩탑이 상단 디스플레이와 하단 사이에 이 힌지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중앙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간도 이렇게 남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또 하단 본체에서 나오는 열이 디스플레이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후면으로는 열 배출구가 잘 잡고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단 키보드 쪽은 공간이 넉넉합니다. 풀사이즈 키보드가 적용되어 있고 하단 터치패드도 이 사이즈가 커서 사용 환경 부분에서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이 터치패드조차도 그 다마스커스 금속의 물결 무늬를 적용시켜놔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장점이라면 지문이 덜 묻어 보이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자, 우선 리뷰하면서 조금 놀랬던 건 키보드였습니다. 당연히 노트북의 이 펜타그래프 키보드의 키감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랩탑의 키보드는 타건감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타건음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좀 독특하다는 건데 제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펜타 키감을 싫어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여튼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키감보다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무게와 사이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댑터와 케이블의 무게가 710g 그리고 랩탑의 무게가 2.318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랩탑과 어댑터를 함께 휴대하고 다닌다면 대략 3kg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랩탑의 디스플레이 두께는 5.06mm, 하부의 두께는 15.16mm, 접었을 때의 두께는 22.14mm입니다. 이 게이밍 노트북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 얇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스토리지 용량이 256기가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성능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편집 등의 작업에서는 어떨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4분 17초 정도 길이 되는 이 4K 영상 소스의 작업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편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메모리가 8GB다 보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이 편집 환경에서 조금은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 편집용이나 작업성을 더 키우고 싶다면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FHD 소스의 편집이라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렌더링의 경우는 4K 고정 비트레이트 100으로 진행했을 경우 5분 17초에 렌더링을 마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렌더링 부분에서는 나무랄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분석 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색상 전역의 경우는 sRGB 96%, 어도비 RGB 73%, DCI-P3 74%, NTSC 68%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 색상 전역의 경우는 그냥 평균 수준의 그냥 무난한 값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의 밝기는 306.3 칸델라로 측정되었는데요. 랩탑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본다면 밝은 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 정확도입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모드 간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심했는데요. 이 랩탑은 게이밍 모드를 따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드마다 이 화면 색감이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FPS 모드를 하게 되면 이 색상 정확도 값이 최소 0.97, 최대 14.06, 평균 6.35로 색상 정확도 부분은 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 모드로 할 경우에는 최소 0.63, 최대 7.36, 평균 2.33으로 그래픽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색상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으로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한다 할 때는 일반 모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게이밍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스토리지 용량이 256기가라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측이 울트라 옵션이고요. 우측이 국민 옵션입니다. 보시면 울트라 옵션도 잘 돌아가고요. 국민 옵션도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 옵션은 144Hz, 그러니까 144프레임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하고 싶다면 국민 옵션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온도와 이 제품의 쿨링 소음도 궁금하실 텐데요. 배그를 보더라도 CPU 온도가 90도 초반, GPU 온도가 80도 후반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쿨링 소음도 궁금하시겠죠. 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요, 소음이 꽤 크게 느껴지실 텐데 분명 소음은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이 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장 스피커로 게임하기에 어려울 수준까지 가려면요, 제가 랩탑 리뷰를 했던 경험상 거의 60대11 수준까지 치고 올라와야지 이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살펴보면 열이 배출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좌우 그리고 후면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쪽은 살짝 따뜻한 정도, 그리고 터치패드 쪽은 열감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랩탑의 확장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후면을 분리를 해보면요, 내부에 총 3개의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2가 2개, 그리고 SATA 방식의 2.5인치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확장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갖춰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장착된 스토리지는 PM981A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삼성 DDR4 3200MHz 8GB 모델이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54W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게이밍 노트북 포지션이고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리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일상적인 사용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배터리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마감이나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게임마다 화면 모드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블랙 이퀄라이저라든지 크로스헤어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야, 이게 진짜 게이밍용 랩탑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 만큼 그런 부분의 집중도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용량이 256GB라는 건 게이밍 랩탑 치고는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메모리가 8GB인 건 좀 하여튼 많이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RTX 3080과 3090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매를 하지 못하는 뭔가 약간 좀 이상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요 녀석하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